물론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만 갖고 오시면 참 좋을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그냥 막연히 우리가 부동산을 떠올리면 지나가다 본 부동산들, 부동산 중개 사무실들이 떠오르고 거기에는 왠지 나이가 있는 배가 조금 나오신 한 50대 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뭐 40, 50대의 아주머니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업계에는 도대체 어떤 분야,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쓴 책 나는 아파트 대신 강북 빌딩을 산다, 이 책의 후기 이벤트를 곧 할 거예요. 오늘은 10월 28일인데요 오늘이나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기한을 두고 해서 그 책 후기를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예스24 이쪽에 쓰신 분들에게는 선정을 해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릴 거고, 그거 아니라 더 상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를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은 크게 임대를 하는 파트가 있고, 임대를 주로 하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매매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곳들도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씩 나눠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임대를 한다고 치면 임대에서도 물론 뭐 사무실, 상가, 뭐 주거형에도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다 하는 곳들이 있죠. 근데 일단은 주거형, 사무실, 그리고 상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거형만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강남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직원들이 뭐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부터 한 수십 명씩 있는 곳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전세, 월세, 임대만 주 종목으로 해요. 그리고 이 주거형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뭐 상가나 사무실, 특히나 매매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부동산 써 있으면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무사인 분들도 오늘 세무 하시는 분이 오셨었는데 전문 파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인 분들도 본인 전문 파트가 있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여기 전월세, 예를 들어서 주거형 임대 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데에 가서 내가 사무실을 얻고 싶다, 상가 얻고 싶다, 건물 매매하고 싶다, 여기는 그런 쪽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도 그런 걸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고, 사무실 임대를 또 전문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사무실 임대 전문을 하는 데서 사무실을 구해야지 여기 가서 사무실 구해달라고 하면 엉뚱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가도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서울에 있다고 치면 서울에 이제 각 상권마다 나온 것들, 금액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안내받고 우리가 직접 나온 매물들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임대 파트가 아닌 이제 분양 파트로 가면 우리가 뭐 신문이나 광고를 통해서 분양 광고들 보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 가서 설명 듣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양에 관련된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팀이라고 치면 적게는 몇십 명도 있지만 뭐 몇백 명이 있는 분양팀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분양팀은 그 이합 집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또 그만두고 딴 데 가기도 하고, 여기서 뭐 큰 현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 엄청 모였다가 여기 끝나면 또 흩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분양은 아파트 분양, 뭐 오피스텔 분양, 뭐 땅 분양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 분양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또 전월세나 아니면 상가나 아니면 사무실 이런 건 또 안 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랑은 또 완전 별개의 파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면 매매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뭐 건물 매매가 이제 대표적이죠. 요새는 건물 매매, 뭐 아파트 매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 매매 이것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들에서 임대 매매를 다 하죠.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맞추는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데가에서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뭐 임대를 구한다, 아니면 상가를 한다, 뭘 한다, 이거가 정해졌다면 그 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데 가서 보는 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저도 많은 부동산들을 상대해요. 부동산들에서 나온 건물들, 뭐 신축 부지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한 건물들 이런 것들 저도 다 받아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개 오면
쓸만한 게 하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매번 제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게 맞고 틀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이 가격이 맞냐 이 부지에서 이 가격이 맞냐 이런 것들을 늘 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건 저는 느끼고 있으니까요.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1년에 하나 사는 것만 해도 많이 사는 거죠. 매년 산다고 치면. 근데 저는 그 일을 1년에도 뭐 수십 번씩 하니까요. 보는 것들은 수백 개가 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판단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이 건물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있는 건물을 이거 어떻게 활용할까. 어느 지역에 뭘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부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제가 득이 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 말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명과 상담을 했지만 제 득을 첫 번째로 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그 상담 오신 분에게 최적화된 최고의 선택이 뭘까 고민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부동산들에서 물건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갖고 올 때는 10개 넘게 갖고 올 때도 있고 뭐 적을 때는 3, 4개 갖고 올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건물들에 대해서 다 가서 보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책을 100권을 읽었으면 책 제목과 목차만 보더라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해서도 그 정도 감은 저는 있거든요. 1년에도 수백 개 넘는 건물을 보고 결정을 수십 번을 넘게 하니까요. 근데 갖고 와서 제가 보면 이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건물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매각을 하고 싶어하는 부동산이 있겠죠. 중개를 하고 싶어하는. 근데 저한테 왔다 가고 나서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저에게는 좋게 감정 갖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물론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만 갖고 오시면 참 좋을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중개를 하는 거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 중개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여기에 장점만 그리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안 좋은 점이랑 좀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다 숨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럴 거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상담료를 받는 한에 있어서 좀 사실대로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건물이 계약이 돼야지만 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숨겼는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 내지는 단점을 얘기해서 가격이 더 낮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 따져보고 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요새 좀 듣거든요.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쪽 입장도 전 이해하고 제 입장은 제 입장 나름대로 이 오신 분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인데 여기서는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든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해되는 입장밖에 안 된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맞냐 틀리냐 정확하냐 아니냐 이게 정말 이분에게 최적이냐 내지는 이 부동산이 정확한 가치를 갖고 있냐 내지는 이 가치에 맞는 가격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선택받지 못하는 건물을 중개하려는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모든 건물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적정한 가격에 사셨더라고요. 그분은 건물도 처음 사보셨고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적정한 가격에 샀다고 얘기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 뒤에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됐던 부분이 해결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하여간 부동산 분야에 있는 전체적인 게 어떤지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드렸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